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동영상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변화 내용 자체가 일부 모집 단위의 인원 변경을 제외하고는 모집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대학들이 그러니까 이 외대와 이제 뭐 비슷한 라인에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이 2025학년도에 수능 정시든 뭐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든 여기에서 이제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한다든지 또는 탐구 영역에서 이제 뭐 자유롭게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그것들이 다 가능한 즉 지정 과목 없이 자유롭게 수능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기 때문에 뭐 2025학년들이 특별한 변화를 주고 말고 할 것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뭐 캔버스별로 그다음에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비중이 어떻게 되고 또 수능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수능 성적은 또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이제 수능 과목을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일반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외대 같은 경우에 정시는 일단 가군, 그다음에 나군, 다군 모두에서 모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큰 거는 나군의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큰데 뭐 그건 뭐 다른 대학들도 뭐 비슷하죠. 가군이나 나군 둘 중에 하나에서 모집 규모가 보통 큰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군, 나군, 다군에는 다 모집을 하지만 나군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크다. 일단 요거는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뭐 간단하게 이 정시가 수능 위주 전형이다 보니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10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반영 비중이 학부별로 모집 단위별로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의 비중이 30, 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엘트학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뭐, LD, LT, 그 다음에 뭐, 경상융합대학, 뭐, 이렇게 해서 상경계열이나 이제 조금 특화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학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35%로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산점을 처리한다. 뭐 인문하고 그다음에 상당수의 이제 다수의 대학이 그런데 지금 일단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페일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뭐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과냐 아니면 실패냐 그냥 요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니 뭐 요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참 수학뿐만 아니라 여기 탐구의 비중도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능 성적 활용 지표를 보시면 자 일단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뭐 대부분의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교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100분위 를 활용한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이것도 역시 타 대학도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영어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타 대학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 위로 잠깐 한번 다시 올라가 보면, 자, 지금 영어 반영 비중이 지금 뭐 일반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20%의 반영 비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이나 상경 계열, 그다음에 특화대 특성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각각 15%씩 지금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영어 반영 비율이 20%인 모집 단위와 15%인 모집 단위.
그러니까 영어 반영 비율이 보통 20%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어문 쪽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반영 비중이 좀 높다 보니, 자, 일단 1등급, 2등급, 3등급부터 시작해서 9등급까지 극간 점수 차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1등급 만점이 140, 그 다음에 2등급이 132점 차이 나죠. 그리고 2에서 3등급은 134점. 그래서 4점 차이가 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극간 점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자, 반면에 영어 반영 비율이 15%인 모집 단위,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학과들을 얘기하겠죠. 여기 학과들.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05점부터 시작해서 103.5, 그 다음에 100.5, 96, 이렇게 해서 감점의 규모와 폭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커진다. 그거는 자연계열하고도 또 적용 부분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대라고 하는, 외국어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반영을 했을 때, 이렇게 어학에 대한 측면들, 능력들이 대단히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좀 정시에서 좀 다른 학교랑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의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시 한국사를 1등급부터 4등급까지를 만점 처리를 해주는데, 외대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만점 처리를 해주고, 그 밑에 등급부터는 이제 감점을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 응시는 필수인데, 점수 반영 없이 응시 여부에 따라 패스 또는 페일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등급에 대한 점수보다는 그냥 이거 통과냐, 아니면 아예 그냥 실패냐,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따라서? 응시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응시하면 패스, 응시하지 않으면 그냥 불합격 처리. 네, 요렇게 처리하겠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이며 모집군별 인원을 보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군, 나군, 다군 다 모집을 한다. 근데 네, 이제 가군 같은 경우에 서울 캠퍼스 204명, 그 다음에 나군 402명, 57명.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가군 67, 그 다음에 나군 251, 그 다음에 다군 371. 그래서 나군 규모가 어쨌든 글로벌 캠퍼스하고 서울 캠퍼스 다 합쳐도 나군이 제일 규모가 크다. 다만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다군에서의 모집 규모가 가장 크다. 요것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수능 농어촌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인데, 농어촌 학생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형 1, 유형 2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앞서서 있었던 일반 전형의 전형 방법과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인문, 자연, 이거 모집 단위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그냥 국수 30, 30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비중이 높다는 거, 이건 일반 전형하고도 동일했죠. 한국사도 가산점 처리를 할 것인지 패스페일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 반영하냐, 뭐 15% 반영하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농어촌 같은 경우 그냥 영어 20,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15. 그러니까 20% 반영하고 15% 반영하는 모집 단위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등급별 점수들이 환산되는지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영역도 동일하게 체크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 전형인데, 여기도 역시 지원 자격 확인하시는 게 1차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전형 방법은 앞서 있었던 농어촌 전형하고 전형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동일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 한국사 등급별 환산 점수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농어촌 전형이나 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경쟁률의 추이에 따라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전형들이다라는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한국외대 정시 전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리뷰를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렇게 전형 변동 사항이 별로 없어서 네, 그냥 뭐 설명드리기에 이렇게 복잡하고 길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하고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그 N수생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입결이나 경쟁률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지금 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 경향이나 추이를 좀 보고 네, 그때 이제 전략을 좀 세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외대 지원을 좀 생각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외대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우리 수험생들, 올 연말에 꼭 좋은 결과, 다들 좋은 결과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네,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다른 학교들 또 리뷰 관련된 영상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